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은 세제 지원의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심상정 의원도 이제 대표님도 뭐 1억이 넘으니까 고소득층이니까 아까 200 몇십만 원 낸다 그랬죠, 그죠? 5천, 6천, 7천 이 중산층에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수죠, 실수고. 근데 자꾸만 이제 부자 감세라 그러는데 저는 부자 감세라는 말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로 나누면요, 소득세는 계속 부자 증세를 해왔어요. 저기 이명박 정부 말부터.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도 소득세를 감세했지만 중산 서민층만 다 2%포인트 감세하고 위에는 오히려 3%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 대기업 다 같이 낮춰줬어요. 저는 일단 이번 파동을 통해서 또 지난 1년간의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복지 수준과 세부담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좀 자각을 했다 생각합니다. 자각을 했다 생각합니다. 야, 이게 여건 복지를 확대해가지고는 이게 재원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세금을 본격적으로 정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논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아마 저희 당에서도 이 국민 대타협 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당시 정부 발표는 8월 달에 발표한 게 434만 명의 세금이 오른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문창룡 세제실장이 왔으면 명확할 건데요. 그 434만 명이 아마 평균적으로 434만 명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5,50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한 2, 300만 원으로 줄였다고 아마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건 평균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뭐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지금 세금이 늘었으니까 아마 수백만 명이 세금이 늘었다는 것은 거의 그 확실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이 세금을 늘리면서 거의 거리낌 없이 큰 부담 없이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재벌의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거는 거의 확신범에 가깝다는 거죠. 재벌의 세금은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세수는 부족하니까 어디선가 걷어야 되는데 그걸 걷기 위해서 이제 중산 서민층에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확신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두 가지 원인은 뭐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만과 독선입니다. 그래서 나성일 위원장처럼 아주 유연하신 분이 그것을 중간에서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바로 이 세수 부족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못한 탓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것은 저는 의회주의를 무시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죠.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다. 감세로 인해서 세입 기반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증세해야 되는데 이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이건 서로 성립되지 않는 그런 모순된 얘기. 그 거짓말 거듭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그 꼼수 증세로 구멍난 세입을 메우려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터진 것이 오늘날의 사태다. 증세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택했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가지고서 세금 폭탄론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느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 여러분 종부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새누리당에서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크게 쟁점화를 했습니다. 그 세금 폭탄론의 그 영향이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본인은 종부세를 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종부세를 반대했습니다. 조세 저항이라는 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금 폭탄론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연말정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그 세금 폭탄론에 휘말려서 거기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떤 증세도 앞으로 불가능해지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식에 그런 조세 저항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당장에 세금 폭탄론의 1차적 부정적 효과가 어디서 나타났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날아갔습니다.
45만 명의 고소득자들에 대해 부담을 강화시켜서 500만 명의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세금 폭탄론의 부정적인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나는 그런 복지 수요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조세 재정 구조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에 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지, 이걸 두고서 즉자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졸속 대응하고 그럴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나 이런 것들,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제도고요.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기 전에 중간 단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원천 징수를 많이 하면 어느 국가이건 간에 환급할 때, 정산할 때 많이 돌려주고요. 적게 원천 징수하면은 적게 돌려줍니다. 환급을 해준다 그랬을 때 미리 너무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이자가 다시 발생할 텐데, 이자 발생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많이 걷고 많이 돌려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자 해당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것이 국민들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정산하는 경우에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미리 계획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을 겪게 되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떠한 경우든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더 세금을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그 차익을 납부하는 것뿐이지 그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은연중에 강제저축에 익숙해져 있구나. 원천징수를 작게 하더라도 스스로가 알아서 저축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 많이 띄워줬다가 많이 돌려주는 걸 더 좋아하는 거를 보니까 스스로가 이게 그 계획을 잘 못 잡고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도 좀 더 똑똑해져야지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야지 정부가 어떻게 잘못했다 이런 것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서 정말 잘못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키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개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어서 저희는 큰 틀에서 전향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복지시민단체가 보통 이제 박근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포지션을 많이 취하는데, 지금 제1야당이 강하게 세금 폭탄으로 비판하는 정부 정책을 넓게 보면 지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축소에 따라 싱글한테 사실상의 싱글세로 비판받는 부담이 가중된 거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서민 증세라는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에 있어서 저는 67쪽에 있는 세 번째 사태 핵심 원인을 무능한 세금 정치, 안이한 세금 정치, 요약하면 세금 정치의 실패라고 봅니다. 지극히 안이하고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무능한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홍종학 의원님도 앉아 계신데 한국에서 이렇게 폭탄이 자주 터지는지 몰랐어요. 전시 상황입니까 지금? 저는 결국은 한국같이 조세 저항과 조세 불신이 큰 나라에서 이 조세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까? 복지국가 세력이라면 노심초사, 이 걷지도 못하는 세금이라는 애를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애를 이렇게 막 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세금이 악으로 돼버리고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합리적 핵심을 알도록 계도하고 또 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게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고, 그게 또 세금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금 정치의 참혹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세 정치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날지라도 이후에부터는 정치권, 언론 모두 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세금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